지난주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이른바 아래 공포가 급속하게 번졌습니다. 미국의 금리 변동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1년에 한 번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한데 모이는 이른바 잭슨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금요일 오아시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게 어떤 회의고 또 왜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지소미아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우리 금융시장 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네. 이제 지소미아에 대한 이제 문제 때문에 실은 어제 저녁에 불확실성이 커진 거니까 오늘 국내 금융시장 굉장히 많이 좀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네. 장 초반에는 조금 미끄러지는 듯한 좀 낙폭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낙폭을 다 회복을 했고 네. 장중에는 상승 반전도 나왔다가 지금 이제 보합권에서 강보합, 약보합을 움직이고 있고요. 네. 다만 환율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하고 있는 이런 대목이고 가장 이제 우려가 많았던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네네, 패턴들. 그렇죠. 어쨌든 지소미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순매도 네, 규모가 네. 커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외국인 수급에도 뚜렷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이 지소미아에 대한 문제가 이제 단기적이라기보다는 네. 적어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더 수급 정도는 이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담기 부총리가 바로 나와서 아마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 불안 심리가 커지지 커질 수 있을 것 않을까. 같아서 네네. 어쨌든 어떻게든 지소미아 이 종료에 따른 뭐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제 가장 많이 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이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고 미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이 아니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어떤 그런 행동, 경제 보복 같은 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일단은 온 그런 건데 오늘의 금융시장은 엄밀히 말해서 네. 이 지소미아의 종료 재료보다는 바로 이제 오늘 밤에 있을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깊게 얘기할 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사회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에 더 좀 기다리면서 아마 굉장히 숨고르게 들어가고 있다. 네. 이런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관망세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글로벌 금융의 눈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한 마을로 쏠려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어제 개막한 이 잭슨홀 회의인데요. 네. 일단 어떤 회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잭슨홀의 지명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게 무슨 이제 홀이 아니라 잭슨홀이 하나의 마을의 이름입니다. 네.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마을이고 휴양지. 이제 미국에는 옐로스톤이라는 큰 정말 네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가는 뭐 국립공원. 교두보들이 국립공원이 그렇죠. 교두보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옐로스톤으로 가는데 뭐 가장 뭐 빠른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이 잭슨홀 미팅은 뭐냐? 이게 1978년부터 이 작은 이 휴양지 마을에서 전 세계 약 한 뭐 주요국 40여 개국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 총재겠죠. 네. 와 또 재무 관련 뭐 인사들 또 경제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한 해 동안에 금리와 이 통화 정책의 방향들을 많이 논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8월 말, 8월 24일, 25일에 열리게 되고요. 특히 미국은 보면 이제 8월에 우리의 통화정책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 FOMC 회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을 가름할 수 있는 코멘트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시기여서 올해도 이제 굉장히 이제 네. 이 집중이 되고 있고 현재 시각으로 23일 오전이니까 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한 10시 반, 11시에 오늘 밤. 바로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이 이제 코멘트를 네. 하게 됩니다. 자, 뭐 이 세계적인 어떤 경제 회의인데 뉴욕 같은 곳이 아니라 저런 중서부의 어떤 시골 마을처럼 보이는 곳에서 열린다니 참 네. 특이한데 주로 어떤 주제들이 좀 논의돼 왔습니까? 역시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 수장들이 모이기 때문에 핵심은 통화 정책입니다. 즉 돈을 풀 것인가 말 것인가, 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이라든가 네. 또 나아가서 이 두 개를 통한 경기 부양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통화 정책의 도전 과제, 뭐 통화 정책의 도전 주제였었고요. 작년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구조의 변화와 뭐 플레인 변화와 통화 정책 방향성. 또 그전에는 뭐 역동적인 세계 경기, 뭐 그러니까 부양에 대한 얘기였었죠. 네. 2017년 이제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역시 각 주제를 좀 봐도
통화 정책이 핵심이 네네.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우리 한국 언론, 전 세계 언론에서 이 잭슨홀 미팅이 좀 매년 이렇게 8월마다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는 2010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당시에 미국의 연준 의장은 벤 버냉키 의장이었었는데 네. 양적 완화라는 시청자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달러 찍어내기를 첫 번째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게 2010년이었었고 이곳에서. 예. 그리고 네. 이제 2년 뒤 2012년에 이제 1차, 2차가 끝나니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또 찍어내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또 그 사인을 준 것도 잭슨홀이었고 네. 그리고 그 두 번의 양적 완화 발표 이후에 뭐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억, 기억들이 굉장히 강렬해서 네. 특히 해마다 이 잭슨홀 미팅은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썼던 건 상당히 그때가 처음이었던 거죠? 네, 2010년이 처음이었었죠. 획기적이었었고 네네. 뭐 그걸 통해서 지금에 나온 뭐 미국 경제와 미국 경제 주가를 설명하는 뒷받침이 됐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 회의에서도 이 제롬 파월 현재 연준 의장이 어떤 내용 연설을 할지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뭐 관심에 관심이 몰리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좀 지금 상황에서 잘 믿기지가 않을 텐데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발언을 작년 8월에는 네.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의 주제는 뭐냐? 네.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내리는데 얼만큼 혹은 추세적으로 내리느냐 마느냐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경기 논쟁이 많았거든요. 네. 미국의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을 때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올리죠. 예, 네. 인플레가 나오니까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기 돈을 부양을 풀죠. 하는 네네.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경제가 좋다는데 경기가 뭐 화랑이라면 고용도 뭐 최고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네네. 지금 시장은 금리를 내릴 거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있었는데 바로 지난달에 제롬 파월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네. 이번에 내린 것은 미국 경제 때문에 내린 것이 아니라 워낙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뭐 유럽의 노딜 브렉시트라든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성 차원에서 한 번 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코멘트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다면 네. 금리를 안 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실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예. 근데 또 정반대로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금리를 추세적으로 막 내리겠다.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0.25%는 4번씩 내려서 향후 1%포인트씩 내리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뭘 시인하는 거냐?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왜 나쁘다는 거를. 것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발언과 이쪽 발언이 네. 모두가 다 양날의 검으로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에게는 그 하나의 짐으로 다가오는 건데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다수설은 트럼프의 뭐 말을 따를 것이다 하고 시장의 기대가 지금 워낙 금리 좀 내려주세요라고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소수설로는 또 정반대 이야기도 함께 네. 나오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예측 불허다 이렇게 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네. 또 연준을 아주 노골적으로 압박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항상 특징을 보면 뭐가 잘 될 때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를 거기에 이제 걸고 네, 자기의 네. 치적으로 만들고요. 네네. 뭐가 잘 안 될 때는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탓을 누군가를 하죠. 꼭 그 희생양을 잡는데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항상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의 중앙은행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무조건 금리 인하해야 된다. 무조건 금리 내려서 돈을 더 푸는 시장에 돈을 네.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아예 네. 트위터에 노골적으로 지금 이제 네, 얘기를 뭐 했죠. 웨이크업,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네, 예, 네. 연준이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좀 노골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중앙은행은 생명의 독립성입니다.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도 뭐 대통령과 뭐 홍남기 네, 부총리와 네. 그 기획재정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네, 되는 네.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대통령이 연준에게 금리 내려라 막 이렇게 압박하는 거 굉장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야 연준이라는 것도 자존심이 있는데 트럼프에 마치 지금 여기서 인하를 추세적으로 하겠다라는 발언을 또 해버리면
굴복한 듯한 네네. 그런 느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발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워낙 지금 강하게 압박하고 예, 비판하고 지금 있기 뭐 때문에 미국 경제 문제점 유일한 문제점이 연준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네.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연준은 또 여기서 딜레마가 하나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보험성 그러니까 추세적인 인하가 아니라 뭐 그냥 뭐 인하 폭도 작고 인하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한다라고 하면 아마 시장이 또 실망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 때문이라고 하겠습니까? 연준 때문이라고 또 모든 핑계를 돌릴 테니까 그것도 또 연준은 신경 쓰이겠고요. 예, 고민이 이래저래 깊겠네요. 고민이 깊습니다. 네. 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 경쟁 상대인 삼성을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애플을 단기간 도와주겠다는 뜻도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보시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의 CEO 팀 쿡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에게 전화한다면서 지금 문제는 삼성이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단기간 팀 쿡을 도와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애플을 돕는 이유는 애플은 미국 기업이고 삼성은 한국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Because it's a great American company. Samsung is in South Korea. Not fair that Samsung isn't hit while he's hit, right? 앞서 지난주 금요일 팀 쿡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 때문에 중국의 공장이 있는 애플은 타격을 입지만 삼성은 그렇지 않아서 경쟁에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 쿡 애플 CEO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매긴 관세 때문에 자기들 제품이 가격적으로 이제 좀 경쟁에서 불리하다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 한 네 번째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 당초에는 9월 1일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또 시장도 출렁대고 네네. 또 나빠질 것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우회적으로 말했느냐? 크리스마스 경기를 위해서 이제 12월 15일까지로 연장 기간을 추가 관세 했습니다. 부과는. 부과를. 예. 그런데 12월 15일이 지나면 이제 애플 아이폰에도 추가 관세가 붙게 되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부품도 그렇고 상당수가 중국의 제조 그렇죠. 공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관세를 받게 되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삼성과 가격 차이 때문에 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하소연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도와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애플에 부과된 관세를 뭐 콕 집어서 뭐 면제해주는 이런 방식이 네, 있겠고요. 뭐. 두 번째 방식은 애플도 그대로 두지만 삼성에 태클을 걸어서 삼성을 뭐 그렇죠. 긴급 제한 수입 제한 예. 뭐 세이프 가드라는 걸 걸어가지고 가격을 높여서 저희로선 그 후자 부분이 상당히 좀 예. 걱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자였으면 뭐 우리는 그러려니 할 텐데 지금 굉장히 지금 삼성이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좌충우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후자를 네. 국가도 아니고 그렇게 타국의 특정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관세 부과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세이프가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점점 힘들다고 보는 것이요. 세이프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미국 내에 있는 해당 제품이라든가 회사가 여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연초에 그 세탁기 부분에 있어서 세이프가드가 걸렸었던 것이 네. 뭐 월풀이 워낙 뭐 떨어져 있고요. 점유율이 삼성, LG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그런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네. 참고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애플 아이폰의 이 점유율이 삼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삼성을 향해 뭐 그렇게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같은 강력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기는 하는데 WTO 협정도 위반될 그건 소지가 네, 아주- 말도 안 되는 네네. 거긴 한데 이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네 번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과연 애플을 도와주는 방식이 될까? 아니면 삼성을 때려서 마치 애플과 동등하게 올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될까에 대해서는 뭐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안심할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미중 관세 분쟁 최근에는 조금 이제 소식이 뜸합니다만 네.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의 행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도 과연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이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을 구사하느냐를 먼저 보겠죠. 그리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연내에 미중 무역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클 겁니다. 재선 일정 때문이죠. 내년에는 이제 재선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불확실성이 큰 것들을 하게 되면 자신의 지지율이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세게 밀어붙이든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서 뭐 타협을 하든 이런 것들이 뭐 9월, 10월에는 거의 큰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한 금요일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